3천만 원 보내세요. 지금 당장. 안 그러면 손자 죽습니다. 할머니, 저 민석이에요. 사람을 쳤어요. 상대가 의식불명이래요. 칠흑 같은 어둠. 새벽 4시. 핸드폰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파란 빛만이 방을 유령처럼 비추고 있었어요. 통장을 쥔 제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 우리 손주의 목소리였어요. 틀림없었죠. 떨리는 억양, 코를 훌쩍이는 소리, 목이 매는 그 특유의 울먹임까지. 23 우리 민석이, 제가 기저귀 갈아주고 첫걸음마 가르쳤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3천만 원. 그 돈 없으면 저 감옥 가요. 3천만 원. 남편이 건설 현장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져 즉사했을 때 받은 돈. 산재 보상금. 20해 동안 단 한 푼도, 단 1원도 건드리지 않은 돈. 손주 민석이 결혼할 때 주려고 제 마지막 꿈을 위해 모아둔 제 전 재산. 할머니, 제발. 손이 통장으로 갔어요. 심장이 귀 안에서 북을 치고 있었어요. 쿵쾅쾅쾅쾅. 이렇게 심장 소리가 큰 적이 있었나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귓속에서 맥박이 콩콩콩 뛰는 게 느껴졌어요. 펜을 집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죠. 3번 만에 겨우 잡았어요. 종이 위에 올렸습니다. 할머니,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부웅 부웅.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박지영. 제 담당 복지사.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할머니, 끊으세요. 지금 당장 끊으세요. 지영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거 가짜예요. 손자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세상이 멈췄어요. 가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뚜뚜뚜. 그리고 깨달았어요. 누군가 저를 속이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누가 저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걸까요? 누가 민석이 목소리를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누가 제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3월 14일 수요일 아침 7시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죠.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는 천장. 제일 긴 금은 형광등에서 시작해서 창문 쪽까지 뻗어 있었어요. 오른손을 옆으로 뻗었어요. 습관이었어요. 73년 인생에서 53년을 남편과 함께 잤으니까요. 손이 차가운 이불을 더듬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윤태식? 남편 이름을 속으로 불러봤어요. 20해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옆자리를 더듬어요. 일어나 앉으려고 했어요. 무릎에서 삐걱 소리가 났어요.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소리. 통증이 무릎 안쪽에서 불꽃처럼 튀었어요. 찌릿. 날카롭고 뜨거웠죠.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일어날 기운을 모으는 시간. 요즘 이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창문을 열었어요. 3월 중순 아침 공기가 칼날처럼 들어왔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통 하나, 쌀뜨물 페트병 하나, 어제 남은 반찬, 시금치나물 2젓가락 분량, 우유 한 팩, 유통기한을 봤어요. 3월 10일, 오늘이 15일, 닷새나 지났네요. 우유를 싱크대에 버렸어요. 신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2,800원. 그게 제게는 큰 돈이에요. 밥을 했어요. 한 공기 퍼서 김치랑 먹었어요. 혼자서 조용히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딸그락, 김치 씹는 소리, 아삭아삭 제 소리만 들렸어요. 맞은편 의자를 봤어요. 비어 있었죠. 남편이 거기 앉았었어요. 아들도 손주도 모두 떠났어요. 저만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주차장이 보였어요. 검은 승용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낯선 차였어요. 고급 세단. 번호판도 서울이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빌라에 저런 차 있는 사람 없는데. 하지만 별 생각 없었어요. 그때는 9시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진 것 같았어요. 도어락 화면을 봤어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매우 이상했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어요. 고개는 숙이고 마치 일부러 얼굴을 숨기는 것처럼. 3월 중순이에요. 따뜻한 날씨인데 선글라스에 모자까지. 택배 기사치곤 너무 이상했어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택배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딱딱하고 기계적이었죠. 진짜 택배 기사는 더 밝고 빠르게 말하잖아요. 택배 왔습니다. 이렇게. 누가 보냈는데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3초쯤. 왜 바로 대답하지 않는 걸까요? 택배 기사라면 송장 보고 바로 말해야 하잖아요. 발신인 윤재호 님이요. 아들 이름. 5년 동안 연락 없던 아들 이름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택배를 보냈다고?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들은 제 주소를 모를 거예요. 5년 동안 연락도 끊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이사했다는 것도 모를 텐데. 게다가 보낼 이유가 없어요. 생일도 아니고 명절도 아닌데. 잠깐만요.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네. 네.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나 봐요. 떠듬거렸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계단 내려가는 소리. 쿵, 쿵, 쿵. 5분을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면서 째깍째깍 초침이 움직였어요. 문을 살짝 열었어요. 체인을 건 채로 5cm 정도만. 고개를 내밀어 복도를 봤어요. 좌우를 살폈죠. 아무도 없었어요. 바닥을 봤어요. 택배도 없었어요. 놓고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뭔가 잘못됐어요. 택배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제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왜 아들 이름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얼굴을 그렇게 철저히 가렸을까요? 숨이 가빠졌어요. 과호흡 같았어요. 헉헉헉. 무서웠어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였어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띠리리링. 또 놀랐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봤어요. 3번이나. 지영 씨였어요. 제 담당 복지사. 다행이에요.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평소에 밝은 미소가 없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턱 라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요. 어서 와, 지영아.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죠. 할머니, 앉으세요.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마저 달랐어요. 무거웠어요. 진지했죠.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쿵쾅쾅쾅. 소파에 앉았어요. 지영 씨가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죠. 여러 장. A사 용지들. 할머니, 경찰에서 연락 받았어요. 경찰? 손이 저절로 입을 막았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할머니를 타깃으로 잡았어요. 세상이 멈췄어요. 아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조직 통신을 감청했는데 할머니 이름이 나왔어요. 윤정희, 73세, 독거노인, 대구 수성구, 주소, 계좌번호, 자네까지.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3천만 원. 농협.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 통장까지.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갈라졌어요. 그게 문제예요, 할머니.
누군가 할머니를 가까이서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네. 이 빌라에 혹은 바로 근처에 할머니 일상을 볼 수 있는 거리에 매일 지켜볼 수 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매일? 오늘 아침에 이상한 사람 왔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빌라 입구 CCTV에 찍혔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줬죠. 흑백 화면, 모자 쓴 남자, 얼굴은 완전히 가려져 있었어요. 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하지만 얼굴이 안 보여요. 일부러 숨긴 거예요. 카메라를 피한 거죠. 그럼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할머니, 지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제 손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범인은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그래서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어요. 노트를 펼쳤어요. 용의자가 있어요? 네. 3명. 첫 번째 용의자. 검은 차 운전자.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검은 세단 보이세요? 봤어요. 주차장에 서 있는 검은 차. 아침에 본 그 차. 며칠 전부터 계속 저기 있어요. 렌터카예요. 가짜 신분증으로 빌렸고요. 가짜? 네. 추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운전자 신원은 파악 못했어요. 지영 씨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두 번째 용의자. 1층 주민. 1층? 104호에 사는 김영철이라는 남자. 20대 후반. 혼자 살아요. 영철이. 조용한 청년. 인사 잘하는. 할머니 아시죠? 응. 8개월 전쯤 이사 왔어. 조용한 애야. 복도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 8개월 전이요? 지영 씨가 뭔가 적었어요. 정과는 없어요. 직업도 불분명하고요. 낮에는 거의 집에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영철이는 예의 바른 애예요. 눈도 안 마주치고 항상 고개 숙이고. 그게 문제예요, 할머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평범해 보여요. 아주 평범하게. 일부러 그래요. 의심 안 받으려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세 번째, 주차장에 자주 보이는 배달 라이더. 배달 라이더? 네.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 얼굴은 안 보이지만 이 빌라 앞을 자주 지나가요. 필요 이상으로. 3명. 누가 범인일까요? 검은 차 운전자? 영철이? 배달 라이더? 아니면 셋 다? 할머니, 오늘부터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하지만 너도 일 있잖아. 범인을 잡을 때까지요. 할머니 혼자 두면 위험해요. 어떻게 찾을 건데요? 관찰할 거예요. 범인은 반드시 움직여요. 또 접근할 거예요. 흔적을 남길 거예요. 그걸 찾는 거죠.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냈어요. 작은 스프레이, 빨간색, 작은 카메라. 이건 호신용 스프레이예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제 손에 쥐어줬어요. 차갑고 딱딱했어요. 73년을 살면서 호신용품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CCTV예요. 현관에 달아드릴게요. 24시간 녹화되고 할머니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보내줘요. 밤이 왔어요. 지영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응시했어요. 어둠 속의 금간 천장. 누가 저를 노리는 걸까요? 검은 차 운전자?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영철이? 바로 아래층에서? 천장 하나 사이에? 배달 라이더? 헬멧 뒤에 숨어서?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 손을 뻗어 베개 밑을 더듬었어요. 스프레이가 만져졌어요. 차가웠어요. 이걸 정말 쓸 일이 생길까요? 무서웠어요. 새벽 4시. 부웅 부웅. 핸드폰이 울렸어요.
눈을 떴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있지 않았어요. 잠들지 못했거든요. 지영 씨가 말했었죠. 전화 올 거예요. 오늘 밤이나 내일. 핸드폰을 봤어요. 010-1111-222. 모르는 번호. 받으면 안 돼요. 지영 씨가 그랬어요.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조종하는 것처럼. 통화 버튼.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침묵. 3초쯤의 침묵. 그리고 할머니.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이 목소리. 민서가? 네. 저예요. 할머니. 민석이었어요. 우리 손주. 23.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고 있었죠. 코를 훌쩍이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왜? 무슨 일이야? 왜 우니? 할머니. 저. 큰일 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데? 다쳤어? 휴가 나왔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쳤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식불명이래요. 중환자실이래요. 할머니. 일어나 앉았어요. 할머니. 상대 가족이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한대요. 저 감옥 가요. 할머니. 제발.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어요. 얼마가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서랍으로 갔죠. 통장이 있는 곳. 할머니,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그때였어요. 부웅. 다른 전화. 지영 씨. 할머니, 끊으세요. 지금 당장. 거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영 씨가 뛰어들어왔어요. 전화 끊으세요.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여보세요? 당신 누구예요? 민석 씨 아니죠?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민석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낮고 거친 성인 남자 목소리. 당신 지금 범죄 저지르고 있어요. 경찰 신고했어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통장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안 보내셨잖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너무 똑같았어. 진짜 민석이 목소리였어. AI예요, 할머니. 컴퓨터가 만든 가짜예요. 눈물이 났어요. 나 정말 믿었어. 우리 손주가 사고 났다고. 지영 씨가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지금 진짜 민석 씨한테 전화해 볼게요. 부대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화랑부대입니다. 이등병 윤민석 병사와 통화 부탁드립니다. 기다리는 음악. 할머니, 민석이 목소리. 진짜 민석이. 민석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괜찮아? 사고 안 났지? 사고요? 저 멀쩡한데요. 지금 훈련 중이에요. 괜찮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지영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범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범인이 누구예요? 그걸 찾아야 해요. 곧 또 움직일 거예요. 아침 8시. 창밖을 봤어요. 검은 차가 없었어요. 지영아, 저 차. 지영 씨가 창가로 왔어요. 없네요? 어제까진 분명 있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망간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지영 씨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검은 차가 사라졌어요. 네. 오늘 아침에. CCTV 확인 부탁드려요. 오후 1시.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스피커로 들었어요. 어젯밤 11시 27분에 나갔습니다. 운전자는 확인 안 됩니다. 왜요? 선글라스, 모자, 마스크. 완전히 가렸어요. 일부러요. 어디로 갔어요? 추적했는데 강남에서 발견됐습니다. 버려져 있었어요. 버려져 있었다고요? 네.
렌터카 반납도 안 하고 차 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지문도 하나 없었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영아, 무슨 뜻이에요? 범인이 차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추적하는 걸 알았나 봐요. 그럼 검은 차 운전자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요. 추적당하는 걸 알았다는 건 누군가 우리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아직도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창밖을 봤어요. 주차장이 보였어요. 누가 차 안에 숨어서 저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빌라 안 어딘가에서? 오후 3시.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CCTV를 확인했어요. 습관이 됐어요. 옆집 미숙 씨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정희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지영 씨가 끼어들었어요. 뭘 발견하셨어요? 밤에요. 1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예요? 밤 11시쯤 무거운 걸 끄는 소리. 바퀴 달린 캐리어 같은? 지영 씨가 바로 앉았어요. 언제부터요? 일주일쯤? 처음엔 한두 번인 줄 알았는데 매일 밤 들려요. 11시 넘어서. 어느 집에서요? 103호나 104호쯤? 103호는 비어 있으니까. 104호겠죠? 104호? 영철이 집. 무슨 소리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세요? 쿵쿵거리는 소리. 무거운 거 끄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 여는 소리. 기. 계단 내려가는 발소리도 들렸어요. 그 다음엔요? 1시간쯤 후에 다시 올라오는 소리. 하지만 이번엔 가볍게. 끄는 소리가 안 나요. 지영 씨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 오늘 밤에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뭘 확인해요? 104호 주민이 뭘 하는지. 밤 10시. 지영 씨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1층 복도 CCTV 추가로 설치했어요. 언제? 오늘 오후에요. 경찰이 몰래 달았어요. 104호 문 앞이 보여요. 11시. 쿵. 아래층에서 소리가 났어요. 미숙 씨가 말했던 그 소리. 지영 씨가 핸드폰 화면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1층 복도가 보였어요. 흑백 화면. 104호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나왔어요. 후드티에 마스크.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힘들어 보였어요. 무거운 것 같았어요. 저 사람. 104호 남자예요. 영철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영철이가 계단을 내려갔어요. 캐리어를 질질 끌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뭘 끌고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아주 무거워 보여요. 40분 후 다시 화면에 나타났어요. 계단 올라오는 소리. 영철이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캐리어가 비어 있었어요. 가볍게 들고 왔어요. 한 손으로. 104호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뭘 버린 걸까요? 아니면 전달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지영 씨가 형사한테 전화했어요. 형사님, 104호 주민이 밤에 수상한 행동을 해요. CCTV 영상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영철이가 범인이라면 왜 이렇게 대놓고 행동하는 걸까요? CCTV가 있는 걸 모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병원 가는 날, 무릎 주사 맞는 날.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를 탔어요. 출발했어요. 할머니, 주위 잘 살피세요. 혹시 따라오는 차 있는지. 백미러를 봤어요. 오토바이가 뒤에 있었어요. 배달 라이더.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신호등에서 멈췄어요. 오토바이가 옆으로 왔어요. 라이더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헬멧 너머로 눈만 보였어요. 차가운 눈. 심장이 멎었어요. 신호가 바뀌었어요. 출발했어요. 오토바이도 따라왔어요. 지영아, 저 오토바이. 알아요. 우릴 따라오고 있어요. 좌회전했어요.
오토바이도 따라왔어요. 우회전했어요. 여전히 뒤에 있었어요. 완전히 미행이에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주차했어요. 오토바이도 주차장 입구에 섰어요. 라이더가 헬멧을 벗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보이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라이더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급하게 다시 헬멧을 썼어요. 오토바이를 돌려 떠났어요. 못 봤어요. 얼굴을. 괜찮아요. 번호판 찍었어요. 지영 씨가 사진을 찍었어요. 병원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저 잠깐 전화할게요. 경찰한테, 형사한테 번호판 사진을 보냈어요. 10분 후 답장이 왔어요. 지영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래요? 대포 차량이래요. 가짜 명의로 등록됐대요. 그럼 그 배달 라이더가 진짜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집에 돌아왔어요.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김영철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밤에 나간 건 맞습니다. CCTV에 찍혔어요. 하지만 편의점 알바예요. 집 근처 세븐일레븐.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편의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장님한테 확인했어요. 8개월 전부터 일했대요. 성실하고 조용하대요. 문제없는 직원이라고. 그럼 영철이는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리어는 편의점 물품 운반용이었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영아, 그럼 누구예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검은 차는 사라졌고, 영철이는 알리바이가 있고, 남은 건 배달 라이더뿐이에요. 배달 라이더가 범인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대포 차량에 우릴 미행하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배달 라이더라면 왜 빌라 주변을 맴돌까요? 배달할 곳이 없는데? 밤 11시.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할머니, 오늘 밤 특히 조심하세요. 왜요? 전화로 실패했으니 직접 올 거예요. 범인이 11시 10분. 발소리, 계단 올라오는 소리. 오고 있었어요. 2층으로 천천히 한 계단씩 복도를 걷는 소리. 우리 집 쪽으로 점점 가까워졌어요. 우리 집 앞에서 멈췄어요. 삑삑삑. 도어락 소리.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지영 씨가 CCTV 화면을 봤어요. 저한테 보여줬어요. 후드 쓴 남자. 얼굴은 마스크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체격이 배달 라이더 아니에요. 네. 손이 떨렸어요. 키가 달라요. 배달 라이더는 170대 중반이었어요. 저 사람은 180 가까이 돼요. 그럼 누구예요? 삑삑. 틀렸어요. 또 눌렀어요.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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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삑. 또 틀렸어요. 세 번째.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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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삑.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CCTV를 똑바로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화면 너머로 차가운 눈, 날카로운 눈,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내려갔어요. 계단을 쿵쿵쿵. 지영아, 저 사람 누구예요? 배달 라이더도 아니고 영철이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용의자가 더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영 씨가 뭔가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처음부터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검은 차 운전자,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지금 비밀번호 누른 사람. 모두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계속 변장한 거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우리 눈을 속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빌라에 있어요. 분명히. 가까이. 새벽 3시. 깡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 부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영 씨도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유리 파편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그리고 창문 밖에서 손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검은 장갑 낀 손, 창문 손잡이를 찾고 있었어요. 안 돼. 소리쳤어요. 손이 손잡이를 잡았어요. 돌리려고 했어요. 지영 씨가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쉭, 으악, 비명, 남자 목소리, 젊은 남자, 시발, 누나, 욕하는 소리, 손이 빠졌어요. 급하게, 이 새끼들, 중얼거리는 소리, 발소리, 뛰어가는 소리, 창밖을 봤어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후드 쓴 남자, 1층으로, 그리고 104호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지영아, 104호? 봤어요. 지영 씨 목소리도 떨렸어요. 104호로 들어갔어요. 김영철 집으로. 그럼 영철이가 알리바이는 거짓말이었어요. 편의점 알바는 위장이었을 거예요. 지영 씨가 경찰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형사님, 지금 당장 와주세요. 범인 확인했어요. 104호예요. 김영철. 지금 막 우리 집 침입하려다 도망갔어요. 104호로 들어갔어요. 아침 7시. 사이렌 소리. 삐용삐용.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세대에 경찰관들이 내렸어요. 5명. 할머니, 지금 104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1층으로 내려갔어요. 지영 씨가 제 팔을 잡아줬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04호 앞. 경찰이 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김영철 씨, 문 여세요. 대답 없었어요. 압수수색 영장 있습니다. 문 열겠습니다. 마스터키로 열었어요. 끽. 경찰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영철 씨, 잠시 후 나왔어요. 사람 없습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만 덩그러니. 책상 하나. 벽을 봤어요. 테이프 자국이 있었어요. 무수히 많은 테이프 자국. 사진을 붙였다가 뗀 자국. 여기 사진 많이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닥을 봤어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 있었어요. 경찰이 주워서 맞춰봤어요. 제 사진이었어요. 은행 가는 모습, 장 보는 모습,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모습, 병원 가는 모습, 산책하는 모습, 모든 일상이 찍혀 있었어요. 수십 장, 할머니를 미행한 거네요. 오랫동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책상을 열었어요. 경찰이 노트가 있었어요. 펼쳤어요. 삐뚤빨뚤한 글씨. 타깃 윤정희 73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주소 대구 수성구 XX빌라 201호. 보유 자산 3천만 원. 계좌 농협 333-0000-4444-22.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제 모든 정보가. 일과표. 오전 7시 기상. 오전 7시 반 아침 식사 혼자. 오전 9시에서 10시 TV 시청. 오전 10시 산책 30분. 빌라 주변. 오전 11시에서 12시 점심 준비. 오후 2시에서 3시 낮잠. 오후 3시 장보기 화, 목. 오후 6시 저녁 식사. 밤 10시 취침. 약점. 손주윤 민석, 23세. 군복무 중 사랑함. 아들 윤재호가 5년간 연락 끊김. 외로움. 관절염으로 거동 불편. 시력 약함. 핸드폰 사용 미숙. 의심저금 순진함. 공약법. 손주 사고 3천만 원 요구. AI 음성 합성 민석 목소리. 시간 새벽 4시 판단력 흐림. 수거 직접 방문 또는 계좌이체.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치밀하게. 8개월 동안. 이 자식? 정말. 형사가 이를 갈았어요. 마지막 페이지. 글씨가 달랐어요. 흔들리는 글씨.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거 아닌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을 갚아야 했어요. 살아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편지였어요. 쓰다만 서랍을 더 열었어요. 사진 한 장. 여자와 소년. 엄마와 어린 영철이었겠죠. 둘 다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다른 서랍. 검은 옷들이 가득했어요. 후드티 3벌. 색깔이 다른. 마스크 여러 개. 모자들. 선글라스. 배달라이더 헬멧. 택배기사 조끼. 변장 도구예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처럼 보이게 한 거죠. 모두 김영철이었어요. 검은 차 운전자도, 택배기사도, 배달라이더도, 비밀번호 누른 사람도, 창문 깨고 들어오려던 사람도, 모두 한 사람. 김영철. 8개월 동안 옆집에 살았던 그 조용한 청년. 안녕하세요, 할머니하고 인사하던 그 청년이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할머니, 지영 씨가 저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곧 잡힐 거예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8개월 동안 속았어요. 매일 마주쳤어요. 복도에서 인사했어요. 웃으면서, 영철아, 날씨 춥지? 괜찮아요, 할머니. 그때 영철이는 저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속일지, 어떻게 3천만 원을 빼앗을지. 형사님, 김영철 전국 수배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찾을 겁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영철은 잡히지 않았어요. 매일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아직 소식 없습니다. 전국에 수배령 내렸으니 곧 잡힐 겁니다. 하지만 곧이라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기다림은 고문이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창문이 깨지는 꿈, 손이 들어오는 꿈, 영철이 방 안까지 들어와서 저를 내려다보는 꿈,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매일 밤, 할머니, 지영 씨가 안아줬어요. 매번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불도 베갯잎도 잠옷도 괜찮아요. 꿈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보였어요. 그 손이, 장갑 낀 검은 손이. 창문은 새 유리로 갈았어요. 도어락도 바꿨어요. 더 좋은 걸로. 안전해진 것 같았어요. 문은.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3시, 전화가 왔어요. 이상훈 형사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김영철 잡았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정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부산에서 1시간 전에 검거했습니다. 앉아있던 소파에서 힘이 빠졌어요. 잡혔어요. 드디어. 어떻게 잡혔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다가 들켰습니다. CCTV에 찍혔어요. 할머니,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왜요? 조서 받아야 하고, 그리고 김영철이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가슴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를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편지가 떠올랐어요. 엄마, 미안해요. 갈게요. 다음 날 오전 10시, 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회색 테이블이 있었어요. 저는 한쪽에 앉았어요. 지영 씨가 옆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떨렸죠.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문이 열렸어요. 김영철이 들어왔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양손에, 발목에는 족쇄도. 형사 2명이 양옆에서 붙잡고 있었어요. 영철은 제 앞에 앉았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생기가 없었죠. 충혈되어 있었고요. 할머니, 목소리도 달랐어요. 힘이 없었죠. 거의 속삭이는 것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저를 괴롭혔어요. 8개월 동안 감시했고, 전화로 속였고, 침입하려 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이마가 테이블에 닿을 정도로, 쿵, 할머니한테 끔찍한 짓을 했어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왜? 제가 물었어요. 왜 나를 괴롭혔어? 영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죠. 돈이 필요했어요. 돈? 조직 빚이 있었어요. 5천만 원. 갚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돈을 빼앗으려고 한 거야? 네. 넌 선택할 수 있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한테 가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무서웠어요. 조직이 나는 안 무서웠을 것 같아? 영철이 입을 다물었어요. 나는 73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혼자 살아. 매달 35만 원으로. 죄송합니다. 그 3천만 원은 내 남편이 죽으면서 받은 돈이야. 영철이 움찔했어요. 20해 전에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서 5층에서 눈물이 났어요. 20해 동안 한 푼도 안 썼어. 손주 결혼할 때 주려고. 할머니, 넌 그걸 빼앗으려고 했어. 내 희망을. 영철이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도 엄마 있었다며. 영철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네. 방에서 편지 봤어. 엄마한테 쓴 거. 16살 때 돌아가셨다며. 빚 때문에. 영철이 고개를 떨궜어요. 나를 봤을 때 내 엄마 생각났다며?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어? 영철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마를 테이블에 댔어요. 쿵. 박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참을 봤어요. 영철을 미워했어요. 정말 미워했어요. 하지만 영철아, 제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나한테 한 짓은 용서 못해. 네. 밤마다 악몽 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손을 뻗었어요. 테이블 너머로. 넌 아직 젊어. 27이잖아.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할머니. 감옥에서 반성하고 나와서 새로 시작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영철 눈에서 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영철이 흐느꼈어요. 바르게 살기를 바라실 거야. 할머니, 감사합니다.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갑에 막혔죠. 할머니, 꼭 잘 살게요. 그래. 약속 지켜. 네. 꼭 지킬게요. 조사가 끝났어요. 영철이 끌려나갔어요.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소리쳤어요. 울면서 문이 닫혔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지영 씨가 안아줬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씩 나아졌어요. 악몽이 줄어들었어요. 전화벨이 울려도 괜찮았어요. 영철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께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공부하고 있어요. 출소하면 바르게 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김영철 올림. 여름이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CCTV로 확인했어요. 민석이었어요. 민석아.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안겼어요. 제대한 손주. 보고 싶었어요. 나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 거 있어요. 봉투를 내밀었어요. 용돈이요. 군대에서 모은 거. 민석아. 그리고요. 제가 취직하면 매달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제가 할머니 아들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영 씨였어요. 케이크를 들고 민석 씨 제대 축하해요. 셋이서 식탁에 앉았어요.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얘기했어요. 웃었어요.
손을 잡았어요. 민석이가 제 손을. 지영 씨도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창밖을 봤어요. 여름 햇살. 따뜻했어요. 정말로 73년을 살았어요. 많은 걸 잃었어요.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용기, 희망, 새로운 가족.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